여러분 엔비디아 아시죠? 저 사실 투자도 꽤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엔비디아 주식을 조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요즘 정말 매일 아침 계좌를 볼 때마다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속도입니다. 2024년 3월에 시가총액 2조 달러를 찍었고 불과 3개월 뒤인 6월에 3조 달러, 그리고 지금은 4조 달러를 향해 미친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 시총이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시총과 비슷해졌다는 기사를 보고 놀랐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제는 우리나라 전체 증시, 즉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를 합친 것보다도 2배 가까이 커져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엔비디아라는 괴물이 어떻게 탄생했고 왜 이렇게 미친듯이 성장하고 있으며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하는지 AI 스타트업 PM의 관점과 투자자의 관점을 넘나들며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 신이 된 회사. 먼저 엔비디아의 현재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체감하셔야 합니다. 시가총액 4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00조 원. 이건 우리나라 1년 GDP의 2배가 넘고 삼성전자 15개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전세계 기업 역사상 최초로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애플도,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도 해내지 못한 일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 AI 때문입니다. AI를 학습시키고 챗GPT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고성능 AI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의 심장이 바로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엔비디아는 이 시장의 80% 이상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PM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그냥 미친 해자입니다. AI 시대를 열고 싶은 모든 기업들이 엔비디아라는 단 하나의 성의 통행료를 내야만 하는 구조인 거죠.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엔비디아는 더 많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실패에서 태어난 괴물, 젠슨 황의 리더십.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어떻게 이 무시무시한 독점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대만계 이민자 출신의 CEO 젠슨 황이 있습니다. 1993년 그는 4만 달러로 엔비디아를 창업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제품이 연달아 처참하게 실패하며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때부터 엔비디아의 비공식 사후는 우리 회사는 파산까지 30일 남았다가 되었습니다. 이 절박함이 그를 지금의 자리로 이끈 원동력이었죠. 그는 지금도 발표용 슬라이드를 직접 밤새워 수정하는 플레잉 코치 리더십으로 유명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뛰며 모든 것을 챙기는 완벽주의자. 이것이 엔비디아가 항상 시장을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세 번째, 위대한 피벗. 그래픽 회사에서 AI 회사로. 두 번째 비밀은 과감한 피벗입니다. 2000년대 초 엔비디아는 게임용 그래픽 카드 시장의 1위였습니다. 누구나 만족하고 안주할 만한 상황이었죠. 그때 스탠퍼드 연구진이 GPU를 쓰면 AI 학습이 수십 배 빨라진다는 작은 논문을 발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작은 변화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작은 논문에서 미래를 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래픽 회사가 아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AI 회사다. 그리고 그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합니다. 이 쿠다라는 것은 AI 개발자들이 엔비디아의 GPU를 더 쉽고 강력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운영체제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쿠다는 오직 엔비디아 GPU에서만 작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전세계 AI 개발자들을 엔비디아의 생태계 안에 완벽하게 가둬버린 거죠. 결론, 그래서 이 거품은 언제 꺼질까? 물론 일각에서는 거품론을 제기합니다.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거죠. 하지만 PM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거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인간형 로봇, 자율주행차 같은 다음 시대의 먹거리에도 깊숙이 진출해 있습니다. AI라는 파도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파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서핑보드는 오직 엔비디아만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18개월 안에 엔비디아의 시총이 5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저 역시 개인 투자자로서 그리고 AI 산업의 한복판에 있는 PM으로서 이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지 않을 이유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 부입니다. 지금부터는 제 채널의 원래 관점에서 다뤄볼게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분 젠슨 황, 엔비디아의 사장입니다. 당신이 알든 모르든 지금 그의 결정이 당신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AI, 로보틱스, 자율주행차, 신약 개발. 우리가 미래라고 부르는 거의 모든 기술의 심장부에는 그가 만든 반도체, 즉 GPU가 뛰고 있습니다. 최근 그가 한 인터뷰에서 AI 시대가 어디서 시작되었고
지금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의 방대한 인터뷰에서 당신의 커리어와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3가지 핵심 인사이트와 그가 젊은 세대에게 던지는 단 하나의 조언을 완벽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혁신은 쓸데없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엔비디아는 어떻게 지금의 제국을 건설했을까요? 시작은 놀랍게도 비디오 게임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 젠슨 황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99%를 차지하는 단순 반복 계산, 즉 병렬 처리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가장 필요한 곳이 바로 3D 그래픽을 구현해야 하는 비디오 게임 시장이라고 판단했죠.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쓸데없는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디오 게임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 시장을 위해 최고의 병렬 처리 장치, 즉 GPU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비디오 게임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엔비디아는 그 시장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알렉스넷이라는 AI 모델이 바로 그 게임용 GPU를 활용해 AI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터집니다. PM의 관점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줍니다. 지금 당장 돈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쓸데없는 기술이나 시장에 미래를 바꿀 거대한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 혁신은 언제나 변방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기술은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젠슨 황은 GPU를 타임머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양자화학 과학자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젠슨, 당신의 기술 덕분에 내 평생을 바쳐야 할 연구를 내 생애 안에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 여행입니다. 과거 슈퍼컴퓨터로 몇 년이 걸리던 시뮬레이션이 이제 GPU를 통해 며칠, 몇 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 개발, 기후변화 예측, 자율주행차 시뮬레이션 등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속도로 미래를 미리 보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이 빨라지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패의 비용과 시간이 극적으로 줄어들면서 더 대담하고 창의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AI 시대의 생산성 향상은 곧 시간을 버는 능력과 직결됩니다. 셋째, 모든 것이 로봇이 될 것입니다. 젠슨 황은 단언합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은 언젠가 로봇이 될 것이며 그날은 곧 올 겁니다. 그가 말하는 로봇은 공장의 기계팔이나 자율주행체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잔디 깎는 기계부터 우리와 평생을 함께하며 성장하는 R2D2 같은 개인 비서까지. 그렇다면 이 로봇들은 어떻게 똑똑해질까요? 바로 옴니버스와 코스모스라는 가상세계에서입니다. 과거에는 로봇을 현실 세계에서 훈련시켜야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험하며 비용도 많이 들었죠.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는 물리법칙이 완벽하게 적용되는 가상의 디지털 트윈 세계, 옴니버스를 만들었습니다. 로봇들은 이 가상세계에서 수억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운전, 물건 잡기, 걷기 등을 안전하고 빠르게 학습합니다. PM의 관점에서 이것은 물리적 세계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현실에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대신 가상세계에서 수백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완벽한 제품을 찾아낸 뒤 그것을 현실 세계로 출력하게 될 겁니다. 결론, 젠슨 황의 단 한 가지 조언. 그렇다면 이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젠슨 황의 조언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당신의 직업에 AI를 어떻게 더 잘 쓸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그는 자신의 세대가 컴퓨터를 어떻게 더 잘 쓸까를 고민해야 했던 첫 세대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세대는 AI를 어떻게 더 잘 쓸까를 고민해야 하는 첫 세대라고 단언합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면 AI를 활용해 더 나은 변호사가 되는 법을, 의사가 되고 싶다면 AI를 활용해 더 나은 의사가 되는 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AI 도구와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고 이들을 당신의 개인 튜터로 만드는 것입니다. AI는 우리를 대체하는 위협이 아니라 우리를 초인간으로 만들어줄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마스터하는 사람이 다음 시대의 승자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